8살 되는데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게 중얼거리는데 엄마 실력이 안 돼서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제가 현서 인스타에다 비법 노트에다가도 현서가 22개월 음. 때 우리말을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외계어로 막 옹알옹알 거리는 거에 대한 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반응을 못 해준다? 이거는 저는 물론 이제 못하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아이들은 그냥 잘 들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어떻게 트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현서가 4살부터 하루 1시간 정도씩 영상으로 인풋을 해줬고 또 잠자리 독서도 같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3년 동안 아무런 아웃풋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보면 그 3년을 기다리는 게 절대 쉬운 게 쉽지가 아니더라고요. 않아요. 어, 4살 때부터 하루 1시간 정도씩 해서 영상 노출을 해줬고 책 읽어줬고 그랬고 학습은 전혀 없었고요. 학원도 안 갔고 뭐 화상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현서가 7살 3월에 호두 잉글리시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영어 교육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현서 엄마한테 딱 보여줬는데 현서 엄마가 이거 현서한테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구매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안 가서 영어를 못한다. 뭐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된다. 저 아이가 영어가 되는 이유는 영어 유치원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서는 영유를 안 보냈는데 안 보낸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는 그럴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그 여건이 안 되는 게 복이라니까. 네. 여건이 더 안 됐기 참된 때문이었고 언어 교육을 할 수 있으니.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나 우리가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는 이유도 결국은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막 영어를 언어로 배우진 않아요. 물론 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티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조기 유학을 가면 뭐 몇 천만 원 많이는 뭐 몇 억씩 들어가지고 한 1, 2년 있으면 이제 그 정도 쓰는 거고 영어 유치원은 하루에 뭐 6시간, 5시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거밖에 우리가 수단이 없었어요. 다른 수단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이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영어 노출 환경을 집에서 만들어줬는데 돈도 안 들이고 그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걸로 현서라는 이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본질은 노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조기 유학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듯이 뭐 "미국에 가서 3년 살면 당연히 영어는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죠. 그쵸.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영어의 노출량을 늘리고 아이가 영어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많으니까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영어 유치원에서 수업 1 현실은 교시부터 그렇지 6 않죠. 네. 교시까지 진행되는 그 수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앉혀 놓고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앉혀 놓고 내뱉는 말이 그 콘텐츠가 어떨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이 내뱉는 영어를 한번 다 받아 적어 보세요. 몇 문장이 되나. 집에서 차라리 현서처럼 1 시간 동안 넷플릭스로 영어 영상물을 보는 거 그리고 또 영어 그림책을 양질의 그림책을 오디오 파일 아니면 세이펜을 눌러가면서 읽는 거 그 양이 영어 유치원에서 6 시간 읽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훨씬 재밌어. 내가 읽고 재밌 싶은 책 읽고 이거 재미없으면 덮어도 되고 영상보다 재미없으면 꺼도 되고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히 굉장히 없는데 마치 그 영어 전집 뭐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를 끼케야 "What color is this? It's green. It's red." 요거 하나 익히려고 300만 원을 들여서 그 전집을 사는 거 영어 유치원 관련돼서는 요번에 효린파파님이 그 지원쌤하고 하신 라방에 보면 굉장히 그 지원쌤이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인풋을 많이 하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쯤 되면 말문이 터진다는데 현서는 저렇게 쫑알쫑알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 유치원 다닌 것도 아닌데 우리 애는 언제쯤 말문이 터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엄마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화상 영어를 한번 시켜 볼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화상 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음.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화상 영어 얘기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서가 1 시간씩 해서 3 년을 했고 제가 책에 이제 도윤이네 사례를 소개시켜 놨는데 도윤이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시간 정도 이제 영상하고 책으로 인풋을 해 주고 도윤이가 1년 2 개월 정도 되니깐 "엄마 이거 영어가 우리말처럼 들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 개월 후에 이제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이 다 이제 리턴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영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치면 1000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온전히 그냥 계속 듣는 것만 했을 때가 이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 영어도 그렇고 영어 유치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제가 현서랑 하면서 현서가 자신감 있고 이렇게 주눅 들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앞서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아무런 아웃풋 없이 영어 인풋만 했고 그리고 7살 3 월에 호두 잉글리시라는 거를 해서 그것도 지금 거의 3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정책이라는 느낌이 온 게 작년 9 월 그러니까 2년 한 6 개월 정도 하고 나서 호두 잉글리시로 그러니까 현서 아빠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서가 완전 자신감이 만땅할 때 그쵸. 이거 하면은 네. 완전 100% 네. 성공할 확률인 거예요. 그럴 그쵸. 때 어떤 뭐 호두 잉글리시라든가 그런 발화 프로그램을 넣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어 유치원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이 아이가 영어가 아직 인풋이 차지도 않고 영어가 네네네네. 잘 들리지도 않고 내지는 영어를 말하는 게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그 1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유치원에 갇혀 있게 될 경우 그 아이가 받는 공포. 그쵸.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바본가 봐. 쟤는 영어 잘하는데.'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7 살 때는 사실 6 살, 7 살 때는 자신감이 만땅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보기에 웃길 정도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뭐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책도 잘 읽고 막 이렇다고 착각해야 될 나이가 6 살, 7 맞아요, 살인데 맞아요. 그 나이에 아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거나 선생님한테 주눅을 당하면서 그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 정서적인 상처?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평생 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네.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현수 아빠는 그런 아이가 어떤 좌절을 겪거나 그런 공포를 겪을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교육 철학이 영어는 3 순위고 이 독서가 2 순위고 자존감이 1 순위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1 순위인 이유가 자존감. 현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막 어려운 거를 시켜서 아이를 실패자로 루저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네. 열심히님 들어오셨어. 열심히님이라고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원어민 네. 회화 어른이 수업할 때도 얼마나 진땀 빼는데 어른도 되게 자괴감 많이 들잖아요.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른도 견디기 힘든 어떤 정서적인 상처를 6 살, 7 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마다 겪는다면은 저는 너무 슬퍼요 그게. 그래서 정말 엄마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음. 다시 화상영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저희는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현서가 인풋도 충분히 차고 넘쳤을 때 이제 아웃풋 시작을 했고 화상 영어도 현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깐 그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었을 때 시작을 했어요. 네.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깐 차고 또 넘쳤을 때 그다음 단계의 그 환경을 만들어 줬던 거죠. 네.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호두 잉글리시 정책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화상 영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현서가 제가 말하는 그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화상영어? 네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깐 현서가 되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거나 약간 콩글리시 같은 표현을 해도 그냥 뒀어요. 음. 지적 안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한 8 살, 9살 초반까지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틀린 표현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현서가 이제 또래 친구들 쪼끔 잘하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표현도 쓰고 모르는 단어도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현서가 자기 느꼈나 봐요. 아, 조금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화상 영어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은 화상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서가 그 영어 말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네, 표현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그쵸.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상영어 하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상영어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뭘 골라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데 현서 아빠님께서는 이제 교육공학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어떤 식으로 화상영어 업체를 선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전 회사에서 화상 영어 서비스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랑은 또 별개로 현서가 화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몇 개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봐서 나름 분석한 걸로는 우선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마케팅을 이제 하죠. 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이든 아니면 교재를 만드는 데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만 또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들 이제 운영업체들은 이제 여러 개의 화상 업체에다가 선생님들을 대주는 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필리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고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네. 대신 커리큘럼이 되게 좋으면 교재만 따라가도 선생님 능력보다는 이 교재가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효과가 되게 나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우리 그 연구진들이 그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되게 좀 체계적이긴 해요. 네. 근데 저 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업체는 안 맞죠. 왜냐면 이미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문법적으로 조금 틀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어떤 체계적인 말하기 학습이 아니라 유창성을 그러니까 조금 더 문법을 강화하고 어휘를 강화하고 실제 그 북미권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들이 쓰는 표현들을 익히고 싶게 해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체들보다 이제 그 해외 업체들 중에 이런 운영 업체를 빼고 선생님들하고 바로 그 학부모 학생들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VIP 퀴즈라든지 캠블리 퀴즈라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캠블리 퀴즈에서 했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가격이 싸거든요. 운영 업체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랑 했는데 보통 엄마들이 만약에 지금 화상 영어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데랑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랑 거의 프리토킹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거의 개인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 만약에 국내 업체로 하신다 그렇게 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업체들보다 뭐 제가 아는 업체 중에는 토크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조금 괜찮았어요. 네, 거기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도 있었고 커리큘럼에도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리더스들도 들어가 있고 유튜브 콘텐츠들도 들어가 있고 자체 교재도 있고 이렇고, 또 튜터링 퀴즈라는 데도 초등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ORT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그 타임즈 신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더라고요. 요런 데들은 괜찮죠. 아이들이 왜냐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화상 수업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지금 들어가고. 현서처럼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말하는 걸 막 좋아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끊김없이 줄줄줄줄 말할 상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이가 원한다면 "영어말 잘하고 싶어. 나 원어민 선생님이랑 영어로 말하고 싶어." 라고 아이가 먼저 제안을 한다면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화상 영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주제가 있고 텍스트를 가지고 혹은 그 텍스트가 리더스북일 수도 있고 유튜브 짧은 동영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혹은 뭔가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 훈련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어른들도 화상 영어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제 생각에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왜냐면 그 토픽 자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없고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제일 곤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 영어 업체 선택하실 때도 커리큘럼도 보시지만 아이가 과연 재밌어 할 만한, 아니면 백그라운드 지식이 충분히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대화거리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북클럽 같은 것도 좋긴 좋은데 약간의 강제성이 있으면 어쨌든 제가 혼자서는 다 안 읽을 책을 완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가 그럼요. 있으니까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읽기 싫은 책도 읽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화상 영어도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영어로 막 떠들고 싶은데 내지는 저 언박싱하는 언니처럼 막 이렇게 그런 영어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내가 관심도 없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이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견디면서 '이게 내 학습이 되니까 하겠어.'라는 의지가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통하지만 네. 재미를 추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런 화상 영어가 또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재미없을 그래서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가 찍더라고요. "엄마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거 촬영해."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언박싱하는 거를 영어로 촬영을 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러우면 인스타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현서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현서가 딱 그렇게 했어요 진짜. 네. 유튜브 언박싱 채널을 많이 봤고 거기 있는 걸 따라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막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왜냐면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는 우리 영어로 하고 싶은데 모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언박싱 채널을 볼 때 그런 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어. 아 저 표현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스피킹을 해 정말 보라는 좋은 거죠. 영어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라는 갈증이 생긴 상태에서 영상물을 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다 캐치한다는 거. 맞아요, 나의 맞아요. 네. 저말 써먹어야지. 네. 저 말 그 표현 저렇게 하는 자체를. 거구나.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그거 물어봤어요. 그 뭐죠? "현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현서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이거 궁금해하던데 네. 어때요? 현서야 뭐 했어? I make m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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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first flipbook. 무슨 북? Flipbook. 플립북. 그래? M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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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first flipbook. 현서 첫 번째 플립북이야? Yes, it's flipbook. Oh, I have another flipbook. Let me just show you. But it's really like. Okay, I think I can't find yet. But when I found, I will show you. And with my very, very first flipbook. 자. Oh, 빨리 보여줘. 아빠도 오케이. 아직 안 봤어. and the tree by Jenny. So let me just. 제목이 show you 더 트리야? these. Yes. So. 다시. 안 보여. 자. 우와, 잘했어. 현수야 엄청 잘했어.